아, 그런 사회 싫고 좀 책이 중심에 되는 사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글만 쓰고 살고 싶은데 그러면 굶어 죽는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다고. 네, 소설 쓰는 장강명입니다. 네, 네. 와.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영광입니다. 저는 진짜 작가님 모셔가지고 네. 오늘 또 설레고 되게 너무 기뻐요. 저도 영광입니다. 네. 요즘 최고 잘 나가시는 작가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왔을 때 뒤에서 살짝 한번 찔러봤어요. 진짠가? 이런 아재 개그 이렇게 댓글 오시면 어떻게 댓글을 해야 할지. 근데 저희가 편집합니다. 이번에 책이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작가님 책이. 예, 두 권이 좀 연달아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네. 또 책 제목에 둘 다 책이 들어가가지고 네. 책 이게 뭐라고를 한 2달쯤 전에 냈고 책 한번 써봅시다 이번에 냈습니다. 네. 뒷바라지 하느라 바쁘십니까? 네? 책들 뒷바라지 이제 나왔으니까 네 바라지 해야죠. 그렇죠. 예, 네. 책 뒷바라지를 이제 몸으로 뛰면서 오늘도 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다룰 책은 책 한번 써봅시다라는 책을 저희는 갖고 왔죠. 네. 예비 작가를 위한 책 쓰기의 모든 것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표지가 너무 귀여워요. 저도 너무 좋아요. 이게 어. 이 일러스트를 해주시는 작가님이 이내 작가님이신데 이게 한겨레 신문에 연재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연재할 때부터 그 이제 출판사에서 일러스트 작가님을 소개를 해주셨고 네. 연재할 때부터 이 그림이 들어간 거예요. 오. 근데 정말 제가 그 그림 보는 맛으로 제 연재를 기다렸어요. 일단 글을 보내고 그 글에 따라서 어떻게 그려주실까를 되게 기대하면서 네. 어떻게 굉장히 딱 될까. 절묘하게 잘 그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군데군데 일러스트가 삽입돼 있는데 네. 되게 딱 그 내용에 네. 대한 절묘한 네. 한 컷이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올해 책에 관련된 책을 내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2개를 이제 연달아 내겠다 이런 마음까지는 없었는데 거기까지는 공교로운 우연인데요. 사실은 좀 한 작년 올해 즈음에 책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 이게 뭐라고는 좀 읽는 쪽에 대한 이야기이고 네. 책 한번 써봅시다는 쓰는 쪽 제가 이제 같이 써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뭐 좀 사소하니 팁도 드리는 책인데 작년 올해 즈음에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되게 책을 안 읽잖아요. 안 읽는 시대에 책을 쓴다는 건 뭔 의미가 있으며 왜 읽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네. 자연히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자연히 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조금 여기 이제 좀 앞에도 썼지만 설명드리면 요즘 점점 더 그러니까 책을 단순히 안 읽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되게 짧고 빠른 그런 매체들로 이제 사람들이 정보를 접하는 것 같아요. 네. 뉴스도 긴 거 못 읽고 이제 뭐 소셜 미디어로 넘어갔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못 읽겠어서 동영상 플랫폼으로 가고 동영상 플랫폼 중에서도 길이가 점점 젊은 세대는 뭐 틱톡 같은 거 이제 보시고 15초 막. 네, 이게 그런 식으로 정보를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사회가 건강한 것 같지 않고 왜냐하면 그런 때 굉장히 정보들이 왜곡돼서 전달이 되는 데다가 사연 같은 것도 다 잘리고요. 그리고 되게 좀 잘 퍼지는 그런 플랫폼들에서 잘 퍼지는 정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남을 되게 조롱하거나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짧고 강렬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극적인 네, 거. 자극적인 것들, 분노, 뭐 불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좀 그런 사회 싫고 좀 책이 중심에 되는 사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다가 네. 읽는 거에 대한 책도 쓰게 됐고 쓰는 거에 대한 책도 쓰게 됐습니다. 네. 네. 저희가 어떻게 읽었는지 또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어요. 자, 누가 먼저 맞을래요? 제가 먼저 오늘 좀 가볍게 네. 써봤는데요. 네. 나는 사실 장강명 작가의 한겨레 칼럼 책 한번 써봅시다를 무척 좋아해왔다. 구글 알림이에 책과 장강명이라는 키워드를 넣어두고 한 편도 놓치지 않으려 애를 썼으니까. 책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 대해 공상일지라도 책으로 써보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말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가슴이 설레었다. 여기는 책 중심 사회입니다의 당원이 되어 그의 사상을 전파해야겠다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느낌이랄까. 40페이지에
인간에게는 지금 내가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감각이 필요하다는 말이 커다랗게 다가왔다. 오랜 시간 동안 끙끙 앓고 있었던 나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나는 써야 하나 보다. 그의 말대로 책을 쓰고 싶다는 마음을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기로 한다. 간결하고 담백한 문장 속에 담긴 단단한 메시지들이 저자 김로사의 책 쓰기를 안정감 있게 응원하는 느낌이다. 라고 써봤습니다. 네. 책 중심 사회입니다. 당원입니다. 이당원입니다. 당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네. 네. 좋네요. 네. 저도 써왔습니다. 네, 네. 잘했습니다. 재테크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고 2년 차 정도 되었을 무렵 이따금씩 출판 의뢰가 들어왔다.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에이, 내가 무슨 책을 써. 내 주제에 무슨. 한편으로는 시중에 나온 재테크 책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와, 이런 수준으로도 책을 내네.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 책 저자는 정말 나무에게 석고대죄해야 된다. 당시의 내 속마음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이 단어가 가장 적절할 것 같다. 찌질함. 작가는 되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비난받을 게 두려워 선뜻 도전하지는 못하면서 타인이 용기 내서 세상에 내놓은 책을 비난하며 저런 책을 세상에 내놓을 바에는 차라리 책을 안 내는 게 나아라며 정신승리하던 그 시절. 지금 생각해봐도 당시에 나는 참 찌질했다. 그 뒤로 단독 저서는 아니지만 2권의 공저가 세상에 나왔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작가라는 타이틀이 붙다 보니 과거에 찌질했던 마음들은 어느새 사라졌다. 이 책을 통해 위로받은 것이 하나 있는데 장강명 작가 또한 이런 과정을 그대로 겪었다는 점이다. 다행이다. 나 혼자 찌질했던 게 아니라서. 하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아쉬움은 단독 저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인데 이것도 언젠가는 세상에 나오게 될 거라 믿는다. 그런 막연한 용기를 이 책을 통해 얻었다. 책 한 번 써봅시다는 여전히 시기 질투에 절어있을 세상의 장강명과 드리머와 같은 분들에게 시기 질투를 벗어나는 정석적인 방법을 가이드해주고 창작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책이다. 왜 우리는 글을 써야 하는지, 초보 작가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지, 세상의 작법서가 왜 쓰잘데기 없는지를 시작으로 에세이, 소설, 논픽션 장르에 도전하고자 할 때 초보 작가가 어떤 부분에서 막막할지를 정확히 짚어주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접근해 보세요 라고 친절히 가이드해준다. 시중에 나와 있는 글쓰기 책이 많지만 작가가 직접 글을 써보고 다수의 책을 출간한 뒤에 글쓰기 책을 내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이 책의 강점이자 차별점이 바로 그것이다. 장강명 작가는 이미 충분히 검증된 에세이스트이자 소설가, 논픽션 작가라는 것. 이미 해당 장르에서 검증된 작가 본인이 에세이는 어떻게 쓰는지, 소설은 어떻게 쓰는지, 논픽션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책 쓰기를 알려주는 책이다 보니 재미없고 지루할 것이라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 부연한다. 책에 드문드문 나오는 아내분과의 에피소드가 은근히 꿀잼이다. 장강명 작가 본인은 때로는 부부싸움까지 했을 정도로 힘들었다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읽는 사람은 그저 재밌을 뿐이다. 어쩌면 딱딱했을 이 책이 덕분에 맛깔난다. 독자의 웃음 포인트를 살려준 장강명 작가의 아내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예, 이렇게 써봤습니다. 장강명 작가님 오시면 훨 더 잘하더라 항상. 아, 그래요? 아, 그때도 제 그 목차 설명이 맞아. 괜찮았었죠? 네. 단독 저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판송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이렇게 해놓고 나보고 뭘 하라고 제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네. 저는 짧게 할게요. 두 분이 워낙 훌륭한 네. 서평들을 써주셔서 제 아들의 희망이 작가가 되는 거예요. 네. 글 쓰는 것들을 좋아해서 뭐 네이버 웹툰도 쓰고 웹소설도 네. 중학교 때 쓰고 그랬었는데 이제 대학교 올해 가게 되면 제가 이제 어저께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네가 그 롤모델로 삼을 만한 작가를 만나러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작가가 되고 싶은 자녀를 두신 분들한테도 오늘 방송이 좀 그 시작이 되길 바라면서요. 책 한번 써봅시다. 한번 오늘 재밌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음. 제가 너무 관심 있는 분야여서 나만 재밌으면 어떡하지 좀 걱정이 되긴 했었어요. 다들 그러니까- 재밌게 읽어주셨다니. 네. 책을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 같아서 네. 어떠신지 요즘에 한국 소설가로도 고민 좀 많으신 것 같던데. 사실은 이제 고민은 좀 정리를 했고, 그게 뭐 음. 고민한다고 뭐 해결이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저는 뭐 저대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뭐 그러거나 말거나 열심히 써야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한 게 최근이었고, 뭐 그런 고민 같은 거는 이제 사실 책 한번 써봅시다 보다는 책 이게 뭐라고 쪽에 조금 더 네. 있었어요. 네. 근데 책 이게 뭐라고 읽으신 분들이 약간 좀 되게 시니컬하다고 어. 생각보다 원래 독서 에세이라는 게 좀 약간 뭐 이렇게 책 찬양하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뭐 네네. 우린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짐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톤이 좀 그렇지가 않다고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네 뭐 그런 거였고요. 글쎄요, 뭐 제가 이제 작가 지망생들 중에 이제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예창작학과 학생들 이제 졸업하려는 학생들이 진로 고민 같은 거 할 때는 또 막 희망적인 얘기들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쳤었는데 네. 그때 또 학생들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막 글만 쓰고 살고 싶은데 그러면 굶어 죽는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다고 판권 시장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주고 한국이 판권 시장이 되게 큽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뭐 이렇게 좀 무시하시아 하기도 하고 저는 저대로 또 막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기분이 있는데 뭐 그거하고 별도로 그냥 나는 써야겠구나. 써야 하는 사람은 써야 한다가 저한테도 하는 말이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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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읽기는 혁명이다. 그래서 제가 당원을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책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회를 꿈꾸는 게 되게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일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너무 비관적인가요, 제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적게 느껴지고 실제로 보여지는 그런 통계 같은 것들을 보면 네. 실제로 적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안타깝죠, 늘. 네. 특히 저는 이제 상업 광고 계통 대행사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버짓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시장의 그 크기 그쵸. 자체가 네. 압도적으로 작다는 걸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저는 되게 좋은데 책이 중심이 되는 사회 만들자. 네. 우리 이 외침이 좀 어떻게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버짓 차이를 처음에 이제 출판계에 와가지고 굉장히 놀랬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신문업계도 사실 조그만 업계인데 신문업계에 있다가 출판업계에 와가지고 뭐 이거를 몇 명이 봤어요라고 할 때 저의 느낌은 엥? 제가 기사를 쓰면 그걸 100만 명은 볼 텐데 뭐 만부가 팔렸어요. 그러면서 막 너무 흥분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또 뭐 되게 뭐 무슨 큰 출판사라고 뭐 권력이다 이렇게 욕하는 출판사들 이제 그 규모들 보면은 매출액 보면 정말 중소기업도 이런 중소기업 없다 기업이 없다 이런 수준이고 어디 조그만 가든 같은 거 이렇게 좀 큰 식당 그런 데보다 못할 거예요. 한참 못하죠. 네. 한참 못하고 네. 뭐 동네 맛집에서 한 달 동안 뭐 냉면 파는 그릇도 10,000그릇 넘게 팔릴 텐데 그러니까 이제 단적인 예를 들면 이제 위즈덤 하우스가 제일 단행본에서는 제일 큰 출판사인데 네. 거기 매출보다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삼계탕 집이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세무조사를 당해서 추징금 나간 게 더 많아. 매출도 아니고 아니, 매출도 심지어. 아니고. 예, 그 정도면. 네. 저기 그 단행본 기준 1위부터 20위까지 출판사 1년 매출 다 합치면은 예. CJ의 그 E&M TV 뭐 이 한 부문의 한 분기 매출액 뭐 그 정도쯤 돼요. 막 그렇구나. 예. 정말 그래서 작다는 게 막 팍팍 느껴지네요. 뭐 적은 거 놀란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놀라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책 더 많이 읽을까? 뭐 그거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뭐 그게 이제 막 가능성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뭐 목표부터 좀 잡아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단순히 책이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2000년부터 한 2020년까지 무슨 매체 혁명의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신문이라는 매체업 종사자여서 더 그걸 느끼는데 2000년에 오마이뉴스가 생겼거든요. 네이버 뉴스도 2000년에 생겼어요. 딱 이제 20년인데 그 사이에 이제 신문이라는 매체는 완전히 종이 신문은 이제 완전히 뭐랄까 사라져 이제 뭐 대세는 아니죠. 끝난 것 같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더 뭐 그리고 그 중간에 2009년쯤에 스마트폰이라는 물건이 우리한테 왔는데 이제 다 이걸로 보면서 하는 이런 거에서 가만히 놔두면은 그러니까 점점 더 짧고 빠르고 대신에 품질은 떨어지는 어떤 플랫폼, 미디어 그런 정보 세상으로 갈 텐데 네.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여기다. 좀 긴 사연이 제대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맥락이 있는 채로 읽어야 되는 그리고 좀 남의 얘기를 한번 쭉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말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사회가 목표다라고 목표를 일단 좀 정해놔야 북극성이 저기라고 생각을 해야 우리가 가는 방향이 지금 네.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라도 알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에요. 네. 여기 북유럽 국가 어디죠?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네. 아이슬란드는 국민의 10%가 저자인 경험이 있다. 네. 책을 낸 적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몇 프로 원하시나요, 한국? 저도 한 10% 원합니다. 지금 몇 프로 정도 될까요? 1%? 몇 프로 될까요? 글쎄요. 그건 진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적겠죠. 네. 그냥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읽고 쓰는 것들이 좀 이렇게 일상화되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다 입시 위주로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저자를 만들어줘서 이렇게 졸업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 예, 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냥 책을 해갖고 서로 좋으면 서로 사계도 해보고 막 그 안에서 그럼 졸업할 때 다 저자가 돼서 졸업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좋은 오, 아이디어예요. 좋습니다. 예. 책 한 권 안 내면 졸업 안 시켜주고. 교육부 장관님. 네. 너무 좋은 생각인 네,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좋은 생각. 근데 진짜로 그 작가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점점 이렇게 매체가 짧아지고 또 자극적인 거 위주로만 돌아다니니까 그냥 그게 또 재밌기도 하고 또 관심이 가는 주제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빠르게 정보들이 계속 오고 자극적인 소식들이 계속 전달되고 하니까 뭐 이렇게 저런갑다.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생각의 전환이 없고 깊이 생각할 시간도 없고 그게 되게 아쉽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제 네. 우리가 되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지만 별로 네. 자연스러운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다 분명히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겠죠. 네, 우리가 스마트폰을 켰을 때 어떤 뉴스를 봤을 때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주무시기 직전에 침대에서 매일 뭐 왔는지 확인해야지라고 했다가 새벽 2시까지 뭐 이상한 거 계속 보던 그게 그 플랫폼 운영자들의 그 굉장히 의도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거기다 돈을 안 내는 이유는 우리가 그 플랫폼에서 머무를수록 뭐 네이버가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뭐 트위터가 됐든 오래 머무를수록 그 플랫폼 운영자가 돈을 벌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점점 더 중독이 되는 그런 정보 위주로 정보들도 중독성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위주로 올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낚이게 되죠. 뭐 미모에 누가 눈물을 흘렸어? 보고면서 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아무 쓸데도 없는 것들 아무 맥락도 없고 보면은 한 2, 3초 정도 재밌어요. 이거였어? 그리고 또 딴 거 보고 또 딴 거 보고 이게 가만히 우리가 그냥 기술이 발전해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분명히 몇 명의 어떤 IT 기술자와 기업들이 이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더 이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책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생각을 해보면은 최소한 책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가지는 못해도 우리가 거기서 얼마나 멀어져 있고 지금 저는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그런 자극적인 뉴스를 보는 거를 읽는 거라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오히려 듣거나 뭐 보거나 그리고 반응하는 뭐 이런 건데 이제 최소한 뭐 원래 가야 되는 좀 바람직한 사회에서 얼마나 멀리 또 빨리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가 그런 거를 아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책 한번 써봅시다가 대국민 저자 만들기 프로젝트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저자가 많아지면 독자도 많아질까?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아. 가끔 출판 관계자분들이 나 누구랑 얘기하니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봐주실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책을 내고 만들고 막 내고 있는데 이게 봐줄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자가 많아지면 독자가 많아지긴 하겠죠. 그거를 이제 제가 책이게 뭐라고 해서 조금 썼었는데 네. 뭐 이제 출판사들이 너무 절박해져가지고 사실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책들 또는 뭐 그 책 내용을 보려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쓴 저자가 제가 쫓아다니는 뭐 아이돌이라든가 뭐 셀럽이라든가 그래서 약간 그쯤 되면 그 출판 비즈니스가 책을 만드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굿즈를 만드는 이 셀럽을 좋아하시면 이걸 사세요. 근데 공교롭게 이게 책이에요. 뭐 이런 공교롭다. 뭐 약간 네. 그런 수준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막 네. 어두운 느낌 보면 그렇고 밝은 느낌, 밝은 얘기해야죠 오늘은. 네. 아까 이제 빠숑님이 고등학생 이야기 하시고 이제 그 아드님 웹소설 이렇게 쓰신다고 하셨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또 저도 지금 웹소설을 읽고 있거든요.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소설을 읽고 있는데 엄청 길어요. 네. 엄청 길고 그게 이제 제일 인기가 많은 웹소설인데 그거를 그 젊은 분들이 다 쫓아가면서 읽는다는 게 또 내용도 되게 복잡해요. 그런 걸 보면은 아 그렇게 또 어둡지만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책 취급을 안 해가지고 요즘 10대들은 책을 안 읽어라고 하는데 웹소설 독자는 또 어마어마하죠. 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약간 이제 저의 고집이기도 한 게 이제 제가 사사키 하타루라는 일본의 문학 평론가 책에서 읽은 얘기입니다. 이제 일본도 그런 고민 많이 하나 봐요. 이제 뭐 소설 뭐 누가 쓰냐, 누가 읽냐, 뭐 할 때 엄살 부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나 뭐 톨스토이나 투르게네프나 다 같은 시대 사람이었는데 네. 그때 러시아 문맹률이 90%였다는 거예요. 아. 그 나머지 10%가 책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글자로 쓸 수 있는 사람이 10%쯤 됐다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문학을 얘기하고 열심히 썼는데 네. 아무리 그래도 지금이 그때보다는 낫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살짝 라떼는 말이야 느낌이 살짝. 그러니까 읽는 데는 늦게 발달했다고 하는데 어쩌면 네.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자를 더 많이 찾을 수도 어떤 플랫폼에서든. 그러니까 전자책 더 많이 보신다고 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웹소설과 전자책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방식으로 독자들이 좀 더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은. 뭐 그렇게 이제 찾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불러오고 싶기도 하고 좋은 책 쓰면 그렇겠죠.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저는 사람들이 마냥 그렇게 이제 자극적인 어떤 스낵 정보 같은데 오래 빠져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좀 다들 밤에 침대에서 2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본 다음에 와 재밌는 세상 정보를 많이 알았다 뿌듯하다 이러고 주무시진 않을 거예요. 네. 아씨 내가 뭐라고 이걸 봤지 이러고 주무시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안 좋다는 거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우리가 그런 정도의 본능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지금이 어떤 바닥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기도 하고 네. 또 굳이 이제 출판업 쪽에서 출판이나 글 쓰는 분들 쪽에서 막 더 막 책 읽으라고 막 그쪽으로 다가가려고 뭐 책을 굿즈처럼 만들고 뭐 이런 노력은 이제 그거보다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좋은 책을 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